썰픽입니다. 먼저 2위 볼까요?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 처벌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를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에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이 바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 수사는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수사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1위는요. 전당대회 룰 갈등 봉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100%로 컷오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반반 섞어서 아무래도 여론조사 변별력이 있는 대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반영으로 컷오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느냐.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던 것에는 이제 비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최고위원을 뽑는데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했던 권역별 투표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당내 갈등 봉합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민주당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 룰. 사실은 중앙위원회 100%였던 기존안을 전준위에서는 이중 30%는 여론조사로 하자. 예비 경선 컷오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 당대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30%를 넣고 최고위원은 그냥 중앙위원회 100%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좀 뭐 너무 세부적인 얘기해서 복잡하긴 한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년 전부터 중앙위원 절반, 여론조사 절반 하자라는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어서 예. 91명이었나요? 의원들 연명도 해서 제출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역행하는 그림인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의 고민은 고민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500명 정도 되는 어쨌거나 민주당의 오랜 밥을 예.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내 사정에 밝아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다라는 기존의 주장과 예. 직접 민주주의 시대 무슨 당신들이 뭘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한다라고 말씀하신 당원들의 높은 참여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될 때가 됐고 또 국민의힘도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비대위의 고민대로는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원래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여론조사 30%를 비대위가 없앴고 오늘 다시 살리긴 했지만 없앤 데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컷오프 될 수 있다라고 반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 중앙위원회 컷오프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를 왜 끌고 들어갑니까? 예, 어제 사실 정봉주 위원장 인터뷰하면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 투표는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때 인지도로 투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 30%를 뺐다. 뭐 이런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뭐 최이배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은?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당원이 당연히 주인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 정당이 또 당원으로만은 운영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도 있겠지만 그 정당의 운영의 가장 큰 재정의 그 수입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당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또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당 내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이제 지도부를 선출할 때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예.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튼 국민 여론조사를 계속 넣자라고 했던 이제 주장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아무튼 다시 오늘 당무회에서 당대표 선임에서는 그래도 30% 정도는 국민 여론조사를 이제 포함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는 진짜 대중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려는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전당대 룰을 가지고 정말 계파별로 상당히 많은 신경질을 벌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뭐 정당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전준희의 원안대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출마 자격 제한은 전 제가 보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쫌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김성애 소장도 잘 아시지만 친명계 쪽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 전당대 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권리당원 6개월 당비를 내야만 권리당원 주는 거 좀 심하다. 국민의힘은 3개월만 내면 되는데 6개월까지 하냐. 3개월 당비만 내도 권리당원을 해서 선거권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고 대의원 비율을 줄이자고 했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김남국 의원도 뭐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막상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나 6개월이 한 달이 안 됐는데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봤더니 넌 안 돼. 예. 이건 제가 볼 때 앞뒤도 맞지 않고 쫌스럽고 좀 쪼잔해요. 이게 정말 이 부분은 난 민주당도 이해가 안 가. 이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뺐다가 넣었던 부분이랑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97그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되게 참담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나왔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고 꽤 인지도가 있으면서 본인이 개혁적인 성향이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본인 정치 팬덤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숫자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 정도면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나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하나 나왔던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의 뒤를 이어서 3등을 해요. 97그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 자격을 배제시켜버리고 오히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 최고위원에 대해서 출마를 컷오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겠다고 초창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민주당 내에서 가야 되는 길에 대한 역행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권리당원을 이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당비 납부한 사람도 이제 그 자격을 주자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특정 누군가에게 유리해지지 않냐. 그 결국 뭐 이제 개혁의 딸이니 뭐, 예. 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룰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특정인을 위한 룰의 변경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유독 박지원 위원장만 다시 또 당대표로 나올 수 있게 그런 룰을 바꿔준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 원칙을 허무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아마 이제 그 김기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더 우리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룰을 바꿔서 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지금은 딱 눈앞에 있는 이게 특정인의 어떤 문제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지만 좋겠어요. 얘기를 좀 예. 덧붙이면 전당대회건 모든 선거라는 건 국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지도자 선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더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라도 외외 구정을 적용해서 막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의미 없는 수치의 여론조사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컷오프 되고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와서 사람들은 이 사람 데려가면은 오히려 민주당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컷오프를 떨어뜨리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 선거 구도의 흥행에서 오히려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의 사랑하시는 순수를, 말씀으로 네. 예.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의힘 두 분의 예. 진심 어린 한다고 하기도 조언이었습니다. 그렇고 예. 민주당을 예. 위해서 정당 정치의 발전을 예.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얘기 들었는데요. 논란이 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어제 나왔죠. 지난 정권에서 수사돼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게 꽤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행안부 장관이? 제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알 수 있죠.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고요. 예. 또
이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4년 후배시기도 하고 대통령의 후배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경제사회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분이 직접 만드시고 사재를 털어서 만든 건데 여기에 또 큰 돈을 내신 분이 우리 안대희 중수부장, 대법관까지 하셨죠. 이 특수통의 적통 라인 아닙니까? 윤석열 검사 시절에 가장 이 위에 계시던 이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분이 또 사재를 출연해서 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이슈 첫 번째로 냈던 책이 우리 윤희숙 의원의 책도 여기서 내서 그 책을 대통령께서 후보실에 직접 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만들었을 때 이 경제사회연구소에서 또 많은 예. 인물들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경제사회 연구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예, 원, 예. 그 안대희 대법관이 사재를 털어서 뭐 이제 우리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걸 이상민 장관의 이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연관시키는 건 조금 더 너무 크게 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발언이 절대 아니다. 그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죠. 행안부 장관이 특히나 지금 경찰 권을 이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있는 불거진 시기에 공개적인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못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안대희 대법관이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된 것까지 그런 큰 음모론까지는 전 세상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판사였고 그다음에 그 과거 정부의 권익위 부위원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정치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장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그냥 실수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저나 우리 김병민 대변인 사석에서는 지난 정부 때 정말 그 수사가 제대로 밝혀질 게 안 밝혀진 게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경찰 밑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엄연히 있고 국수부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관이 말하는 순간 국수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적절한 바는 아니지만 김 소장님 말실수라고 말씀하신 볼 수는 없는 게 크게 음모론적 해석하는 건 구체적으로 좀 이상민 장관이 청와대가 경찰을 압박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잘못 처리됐다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실수는 아니시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부장님이랑 같이 가서 오늘 이제 잡채밥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부장님이 난 저기 짜장 보통 예. 이라고 외친 상황 이건 저는 가이드라인으로 보거든요. 참고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짜장면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라고 그럼요. 보시는군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얘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는 되면 특정 사건들을 겨냥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요. 누구도 사실 수사 상황 속에서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한 민간의 피해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있었어야 예. 될 수사가 정리되지 않고 누군가가 덮는 수사들이 있었으면 그런 일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겠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짜장면 받아들이기가 가이드라인 참 어려운 것 때는 같은 게 저 마음대로 드세요라는 말 먼저 하죠. 마음대로 고르세요. 난 짜장면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전 정권의 수사라고 이미 그렇게 발언한 순간 예.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다시 끄집어서 다시 봐라라는 딱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한마디만 그러니까 덧붙이게 이거는 되면 아니 저희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거사위원회를 아예 설정해갖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정도의 그거는- 내용들을 가지는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시행령이나 고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거 지금 말씀하신 네. 논쟁할 주제인데 저희가 이제 네. 또 할 게 많아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논쟁을 한번 과거사위원회까지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